구루쌤의 거꾸로 한국사.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난의 극복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임진왜란, 임진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임진왜란, 임진전쟁, 7년 전쟁 다양한 용어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록에는 임진왜란이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왜구들이 반란을 일으킨 수준의 왜란이라기보다는 조선과 일본 그리고 명나라까지 개입을 하게 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다 전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왜구들의 반란, 왜구들이 난리 소요 사태 정도로 부른다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고요. 선생님이 임진년에 시작된 전쟁이니까 임진전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임진전쟁, 임진왜란은 일어나게 된 것은 이제 일본이 200여 년간의 그 전국시대의 혼란기였는데 이걸 이제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 통일 직전까지 왔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 전국시대 혼란을 마무리하고 통일한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타협을 하면서 이제 일본을 통일하죠. 그래서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다이묘들, 영주들과 신흥 세력들의 불만을 좀 무마시키기 믿고 새로운 영지를 주겠다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대륙 침략, 꿈은 명나라를 넘어서서 이렇게 인도까지 큰 꿈을 꿨던 거죠. 대륙으로 가겠다는 침략을 도모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선에게 명나라를 치러 갈 것이니 길을 비켜라, 길을 안내해라, 이런 식의 명분으로 이 땅에 침략을 감행하게 되는 거죠. 당시 조선은 여진의 잦은 국경 침범, 여진이 지금 힘을 점점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삼포왜란, 을묘외변 등 일본 외인들의 소요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란을 대비하기 위한 기구, 비변사를 설치했죠. 비변사를 설치했으나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들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길을 비켜달라, 길 안내를 해달라, 정명가도, 정명향도를 구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조선에 1592년 쳐들어와서 부산포 동네에서 싸움을 하고 일본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녹화를 중지시켰는데 계속하겠습니다. 부산진과 그 다음에 동네 부사 송상현,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이 열심히 싸웠으나 결국 부산이 점령당하고 왜군들이 북상을 하게 되죠. 이러한 내용은 선생님이 지도를 보면서 지도에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이 1592년 부산을 점령하고요. 아이고 이거 3자처럼 써졌나. 일본군은 세 개의 길로 나뉘어져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진주 쪽으로, 의령을 거쳐서 대구 쪽으로, 그 다음에 울산을 거쳐 경주를 거쳐 대구 쪽으로, 그리고 이제 조선 육군은 당시 제승방략 체계에 의해서 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선의 군대들이 일단 경상도 군대들이 상주 쪽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전투 이일 장군이 이제 순변사로 가서 막았으나 실패하고 이제 일본은 문경세제를 거쳐서 이제 충주로 넘어오는 거죠. 충주로 넘어오자 이쪽에 이제 또 조선군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명장으로 알려져 있는 신립장군을 또 보냈죠. 그래서 신립장군이 탕금대,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싸웠으나 패배하고 이제 일본군의 주력은 한성, 조선의 한성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쪽으로 갔던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주성에서 한바탕 싸웠는데 여기 1차 진주성 혈전이 벌어집니다. 이걸 김시민 장군이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이쪽 지역에서 이제 의병으로 거병하게 된 의령의 곽재우라든가 고령의 김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곳곳에서 활약을 하면서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활동들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막히게 되고 이제 일본군은 전라도 지역이 이제 곡창지대니까 전라도 지역으로 가서 보급품을 군수물자를 확보하면서 올라가는 수륙 병진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일본 육군이 이제 전라도를 털기 위한 첫 번째 진출 방향이 진주였는데 진주에서는 막혔죠. 진주에서 막히고 이들이 이제 충청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충청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충청도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금산전투 의병장 고경명이 1차 금산전투에서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헌, 영규, 의병장 조헌과 승장, 영규 등이 또 죽음으로써 지켜내죠. 막아냅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육군의 공격을 이제 전주 방향으로 들어오던 일본 육군의 공격을 이치전투, 옹치전투 이런 두 차례 큰 전투에서 옹치전투는 막아냈지만 패배했지만 결국 일본군에도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일본군도 더 이상 못하고 이치전투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권율 장군이 열심히 싸워서 또 잘 막아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군의 일본 육군의 전라도 진출은 좌절되었고 일본 수군은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진격해 오다가 이순신에게 혼쭐이 나죠. 뭐 옥포, 당포 해전에서 연달아 이렇게 옥포 해전에서 지면서 이제 조선 수군 이순신이 슬슬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고 가장 결정적인 건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의 예봉을 꺾죠. 그래서 일본 수군은 이쪽으로 진격해 오는 게 이제 막히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임진왜란 이야기가 꽤 길어지는데요. 일단 임진왜란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 선생님이 이 부분은 좀 잘라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륙병진 작전이 일단 좌절된 일본군은 육군에서는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용인전투에서 무려 5만여 명의 조선군이 1600여 명의 일본군 돌격대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자가 이끄는 돌격대에게 흩어지면서 이제 이쪽에서 또 한 번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거죠. 임진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던 김명원 도원수 같은 경우에 이제 오히려 이곳에서만 싸우고 있다가 한양 방어에 실패하고요. 한성을 점령당하게 될 것 같자 임금 선조는 이제 달아나게 됩니다. 어디까지? 의주까지 달아나서 명나라로 망명하네 어쩌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정부를 둘러 나눠서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깁니다. 조정을 나눴다 해서 분조. 그리고 큰아들인 임해군은 함경도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서울을 점령한 일본군은 일군 장군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평양까지 진격이 와서 평양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군 대장이었던 가등청정 가토 키요마사는 이제 이쪽에서 그렇죠. 금강산 쪽을 거쳐 함경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한경도 쪽을 탈탈 털고 오면서 이쪽으로 가 있었던 임해군과 순하군을 포로로 잡기까지 하죠. 뭐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임해군과 순하군은 일본군이 뭐 얼굴을 어떻게 알고 잡았겠어요? 배신자들이 이제 잡아서 넘겨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강산 일대에선 승병장, 사명당, 유정, 사명대사, 묘양산에서는 이제 서산대사, 사명대사 유정의 스승이죠. 효정,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승병으로서 일어나게 되고요. 곳곳에서 이제 의병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담양에서 일어났던 의병장 고경명은 진주성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금산 전투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호남 의병으로 나주지방의 김천일 같은 사람은 나중에 2차 진주성 혈투에서 죽으면서 전사보다는 성이 함락되니까 자결을 했고요. 광주에서 일어났던 김덕령 같은 사람은 뭐 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김천일이 죽자 호남 의병장으로 다시 거병을 했는데 이몽학의 난과 연루돼 가지고 이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일본이 이제 우리를 쳐들어온 명분이 명나라를 치러 가는 거니까 길을 비켜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제 군대를 지원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로 요동 그 부총병이었던 조승훈이라고 하는 자에게 5천의 군대를 줘서 네가 좀 가봐라 라고 하죠. 근데 얘는 일본군을 좀 얕잡아보고 진격해 오다가 크게 패배해서 달아나 버립니다. 그 뒤에 이제 일본에서는, 아니 명나라에서는 몽골과의 그 싸움,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그 명장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효송에게 4만의 군대를 줘가지고 이제 제대로 싸우게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이효송이 여러 차례 공방전 끝에 평양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쳐들어오다가 진격해 내려오다가 벽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군의 반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개성에 들어가죠. 개경으로 후퇴한 다음부터는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휴전협상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12분이 넘었으니까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